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학년도 청담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담고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면서 느꼈겠지만 청담고 시험은 범위가 정말 많습니다. 1회 독을 하는데도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고 또 그 모든 범위를 커버했다고 해도 공부한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는 시험이라고 느끼게 되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냐를 조금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문제 비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객관식 시험이었죠. 1학년은 모두 객관식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서술형 없고, 시험 범위 자체에 모의고사 지문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만큼 거의 50지문 정도 됐던 만큼 당연히 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모의고사가 제일 많습니다. 75% 정도 되었고, 교과서는 딱 3문제 출제됐어요.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10% 정도 나왔고, 그 외에 이제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미리 알려주셨던 외부 지문은 2문제 나왔는데, 아예 같이 공부해보지 않았던 처음 보는 외부 지문들이 3문제 정도 나왔죠. 그래서 외부 지문이 15% 정도 차지하는 시험이었고, 문제 유형은 여타의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순서 배열도 나오고, 어법 나오고, 영영풀이 나오고, 요약문 나오고, 여러 유형이 당연히 출제가 되었고요. 간단하게 총평을 해보자면 변형이 많은 시험이었죠. 원래 청담고는 변형을 많이 하는 시험이기도 하고, 그치만 기존 흐름에 있어서 변형을 주는 시험은 아니라서 내신 공부를 하면서 내용의 흐름이랑 주제, 소재 이런 걸 좀 잘 파악을 해뒀으면 시험에서 익숙한 지문들은 조금 빨리빨리 처리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고, 소재만 같은 외부 지문 이런 문제들이 조금 힘들게 하죠. 아예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온다거나 해석이 잘 안 된다거나 하면 시험 상황에서는 또 긴장을 하니까 더 시간도 부족할 테고, 또 기존 모의고사 지문은 위에다 두고 아래에다가 새로 보는 지문들을 추가해서 2개를 비교하게 하는 문제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변형이나 외부 지문에 대처를 하려면 독해력이 어느 일정 수준 정도 올라 있어야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쫓기지 않고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출제한 문제들을 좀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말고사를 끝으로 1학기가 다 마무리되었죠. 여름방학이라고 공부 좀 손에 놓고 하고 싶은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1학기가 모두 마무리됐으니까 여름방학에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전략을 조금 확실히 하면서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시험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4문제 정도만 좀 간단히 보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구나를 조금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가져온 문제들은 변형이 되었거나 외부 지문이거나 한 문제들 위주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이 문제는 지문상에 변형이 조금 있었고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25년도 3월 모의고사 40번의 원문에서 가져온 문제이고요. 일단 기존 지문이랑 변형 지문이랑 주제는 같아요. 공통 주제는 선형적 사고, 선형적 사고의 한계가 무엇인가, 그리고 창의적 사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변형된 지문에 크게 해석이 어려워 보인다 싶은 내용은 없었다고 생각은 들고, 오히려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한 설명이나 예문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같이 보면 1번으로 체크된 문제, This means you follow one step after another in a clear order. 이게 지금 앞에서 선형적 사고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거를 설명해주는 문장이죠. 선형적 사고는 순서대로 가는 거다. 오히려 이해를 돕는 문장이 추가됐죠. 전혀 흐름상 어색한 문장이 아니었고, 그래서 선형적 사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다가, 예를 들면 네가 이미 봤던 문제를 다시 수학에서 마주쳐서 풀게 될 때 선형적 사고는 도움이 된다. 이 예시도 선형적 사고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선형적 사고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도와주는 문장이 되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문제를 마주치게 되면, 이 흐름이 같아요. 기존 지문이랑. 새로운 문제를 마주치게 되면 선형적 사고를 하는 것이 부족하게 될 거다. 선형적 사고보다는 새로운 관점이나 아이디어를 조금 떠올려야 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창의적 사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선형적 사고는 무엇인지, 이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오게 돼야 맞는 건데, 갑자기 3번 문장을 보면 많은 훌륭한 발명가들은 오랜 시간 혼자서 일한다? 그래서 가끔씩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외로운 창작의 고통? 바로 보이죠? 이게 만약에 이 선지를 고르는 게 어려웠다 싶으면 제가 보기엔 이 solitude라는 단어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 중간 시험을 기억하는 학생들이라면
그때 이제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지 않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때 변형 단어로 solitude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틀린 문제를 조금 복습을 잘 한 학생들이라면 이 solitude가 고독, 외로움, 뭐 혼자서 하는 거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를 조금 캐치를 하고 중간 때 냈던 거를 기말에 반영을 하셨네? 선생님들 되게 신경 쓰면서 문제 내셨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 시험 상황에서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 했을 것 같고 전 좀 힌트를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요 단어를 주신 거는 조금 놀랐는데 어쨌든 요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원래 기존 지문의 흐름 파악도 잘 하고 있는 학생이었다면 갑자기 혼자 일하는 얘기가 왜 나와? 외로운 창작의 고통이 왜 나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쉽게 골랐을 것 같아요. 나머지 선지를 보면 만약에 네가 선형적 사고, 새로운 걸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선형적인 방식으로 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stop progress and new inventions. 진보나 새로운 발명을 막는다. 맞는 말이죠. 마지막 문장은 추가된 문장이긴 하지만 기억해라. 혁신은 기존의 것에서 벗어날 때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선형적 사고를 하면 안 된다. 라는 내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3번이라는 거를 고르셨어야 돼요. 저는 이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변형은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뭐 solitude 같은 단어는 이제 좀 외워두셔야 되고요.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면 다음 문제는 영영풀이 문제였어요. 영영풀이고 지문상에 조금의 변형도 있고 이 영영풀이는 수업 시간에 다뤘던 것도 아니고 이 시험에서 바로 마주하고 바로바로 해석해서 어떤 단어를 의미하는구나를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지 자체는 크게 해석이 안 될 단어들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원문 자체를 해석할 정도의 실력이 된다면. 근데 어디에서 조금 힘들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기존 원문에서는 breakdown이라고 쓰여 있던 게 시험에서는 disintegrate로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됐고요. disintegrate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 지문에는 unusually는 없어요. 그냥 so small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추가가 됐죠. 근데 뭐 unusually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 문제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려면 평소에 단어 공부를 많이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 1번 선지는 marine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marine 있죠. 두 번째 unusually에 대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답 되고 세 번째 break up into small parts. 이제 disintegrate를 몰랐다면 조금 어려운 문제였겠지만 영영풀이 자체를 해석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To estimate or assess the extent, quality, value, or effect of measure. 측정하다. 너무 쉽죠? 원래 지문에도 있었고 마지막 문장에 해당한 단어는 없죠. 이 정도의 변형은 뭐 청담고가 아니어도 충분히 허용 가능한 정도의 변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맞췄어야 하지 않나. 틀리는 건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였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많이 당황을 해요.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A 지문은 원래 배웠던 지문이에요. 18년도 6월 29번 문제고요. 아예 변형이 없어요. 아예 변형이 없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한 학생들은 어떤 내용이었지 기억을 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 주제가 뭐였지 이런 걸 다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고요. B는 외부 지문이에요. 근데 일단 A가 어떤 내용인지를 아니까 A가 어떤 내용이었죠? 기대치는 관리해야 된다. 관리해서 만족감을 높여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대가 높을수록 만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적절한 기대 수준을 조금 유지하고 좋은 경험은 아껴둬라. 나중에 행복을 위해서 절제하고 좀 억제시켜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B를 이제 조금씩 해석을 해보면서 봤겠지만 A랑 완전히 다른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죠.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은 아끼지 말라. 그래서 예시도 조금 이해할 만한 예시를 줬는데 A에 주어진 예시가 좋은 와인이 있다면 아껴라. 좋은 옷이 있다면 아껴라. 다 아껴야 돼. 좋은 거를. 근데 B에서 보면 좋은 와인 있다면 왜 안 마시냐. 좋은 옷을 입고 있다면 왜 매일 입지 않느냐. 기쁨은 아끼지 말고 반복하래요. 기쁨은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감사를 더 할 수 있다는 거야.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정도를 파악을 하고 선지로 넘어가야 되죠. 정확한 내용 이해를 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A는 우리가 확실하게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A 문장에서 바로바로 파악이 됐으면 지워나가야 돼요. 1번 선지는 A에 대한 내용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아니다 싶으면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1번 뭐야? 절제는 욕망을 거부하는 거다. 틀렸죠.
절제 해야 된다. 이건 지금 절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우셔야 되고요. B는 조금 처음 보는 지문이기 때문에 조금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B argues that the value of joy does not increase with repetition. 반복과 함께 이 기쁨의 가치는 증가하지 않는다? 얘기했죠. 반복을 해라. 기쁨은 즐긴다고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 틀렸다고 표시를 하셔야죠. 그리고 뭐 다음 문장도 It can actually block deeper gratitude and satisfaction. 더 깊은 감사와 만족을 하지 못하게 한다? 틀렸죠. 3번 A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 Regularly enjoying pleasure brings genuine fulfillment. 규칙적으로 기쁨을 즐기는 것이 충족감을 가져온다? 이미 여기서 틀렸죠. B는 볼 것도 없이. A 우리가 정확하게 내용 알고 있으니까. 4번 두 개의 지문은 삶의 만족감에 대해서 다룬다. 여기까지는 맞는 내용이죠. 근데 A가 어떻게 보냐? 삶의 만족감에 대해서 충족, fulfillment에 초점을 둔다? 아니죠. A는 뭐에 대해 초점? 삶에 만족하려면 억제해라. 이 fulfillment라는 단어 자체가 A에선 나올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틀렸다는 거를 보셨어야 돼요. 그래서 4번에서 틀렸고 마지막 5번. 5번이 답이겠죠. 옳은 설명을 하고 있겠죠. A reflects a view that emotions should be carefully managed. 감정은 신중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고 그쵸? 우리가 좋다고 해서 계속해라 이게 아니었잖아. 좋은 게 있어도 조절해라, 억제해라. A 맞고 whereas 반면에 B는 encourages actively embracing emotional experiences. 맞죠? 계속해서 감정적인 즐거움을 주는 걸 계속해라. 장려하고 있죠.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이런 문제를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B가 처음 보는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선지도 다 영어죠. 오래 걸릴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특히나 1학년이기 때문에 중등에서 막 넘어온 학생들 이렇게 선지가 다 영어로 길게 되어 있는 문제는 익숙하지 않을 거고 특히나 중등 내신이 쉬웠던 학교에서 오면 이런 문제를 시간 안에 어떻게 풀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독해력이 올라 있어야죠. 이거 뭐 하나하나 보고 한 문장 한 문장 보고 단어 하나하나 다 보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중요한 거 빨리빨리 선별해내는 능력이 필요하고 빨리빨리 쳐내야 돼요, 선지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였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 문제도 외부 지문이었던 문제를 가져왔어요. 얘는 어떤 외부 지문이었냐? 이제 범위 내 외부 지문 아니었고요. 학생들이 이제 시험 상황에서 처음 보는 외부 지문이었는데 23년 3월 38번에 있던 이 탄수화물에 대한 소재만 가져온 외부 지문이 돼요. 이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의고사 풀듯이 그냥 위에서부터 쭉 읽으면서 푸셔야 돼요. 대신 빈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런 걸 조금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 low carb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구성된 식단이다. 소위 low carb products라고 불리는 것들은 기존에 원래 탄수화물이 적었던 걸 새로 포장을 하거나 아예 탄수화물 함량을 낮추도록 조정한 것들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걸 하기 위해서 회사들은 다양한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식품을 만들 때 밀가루 대신 식이섬유, 단백질 이런 걸 넣고 설탕 대신 당, 알코올을 넣고 혹은 지방을 더하기도 한다 라는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나오게 되고 이러한 변화들, 이렇게 회사들이 바꾸는 변화들이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지만 이것은 misleading. 잘못 이끌어갈 수 있다. 오해하게 할 수 있다. 어떻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보려면 다음 문장을 좀 주목해서 보는 게 좋겠죠. 다음 문장을 보면 In fact, many low-carb products deliver just as many calories as their normal carb counterparts and sometimes more. 실제로 많은 저탄수화물 제품들은 일반 제품만큼 때로는 더 많은 칼로리를 제공한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다. 저탄수화물이다 하면 칼로리가 낮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실은 오히려 칼로리가 더 높은 경우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소비자들이, 사람들이 저탄수면 저칼로리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돼요. 많은 소비자들은 로우 카브를 로우 칼로리랑 동일하게 여긴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바로 빈칸이 쏟아진 문제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1학년 학생들은 빈칸 추로는 문제가 익숙하지도 않을 거고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이기도 할 거고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였을 수 있고 아예 새로 보는 지문인데다가 빈칸도 단순히 단어 빈칸 추론 문제가 아니고 문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청담고 학생들은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요. 1회도만 해도 시험 대비 기간을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시험 범위가 너무 많고 그래서 그걸 한 번씩 다 본다고 해도 내신 대비가 되는 느낌이 드느냐?
별로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있는 학생이어야 시험에서 조금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외부 지문 나오고요. 아예 처음 보는 지문들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또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청담고 시험은 독해력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등에서 막 올라온 학생들은 영어는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암기 과목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전혀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시험은. 그래서 독해력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어휘 공부. 어휘 공부하고 어휘만 안다고 해서 문장이 해석되는 건 또 아니죠. 특히나 구조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어디가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어디는 쳐내도 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법 공부하셔야 되고요. 두 개를 같이 하면서 문장 보는 눈을 계속 기르고 내용의 주제를 파악하고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여러분 모두 어휘랑 어법이랑 많이 채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